역사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는 역사 평행 이론, 날카로운 역사인식으로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기자입니다. 한국일보의 김광원 기자 연결돼 있는데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였죠. 21일은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이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미국과 유럽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일까요? 이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 범죄가 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미국 애틀란타에서 연쇄 총격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한인 여성 4명이 사망하기도 했잖아요. 예. 전체적으로 좀 이성의 힘이 약해진 시대인 것 같습니다. 애틀랜타에서 범죄를 일으킨 사람도 인종 혐오를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겠죠. 네. 그렇지만 코로나19 등으로 폭력적 성향이 더 높아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희생양을 찾아서 폭력을 가하는 것은 위기의 시대나 전염병 시대에 어김없이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었을 때는 유대인이 당했죠. 네. 그리고 일본 관동 대지진에서는 우리 조상들이 참혹한 처지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인종차별 범죄가 8배 증가했다 이런 보고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정말 백신이 지금 나왔다고는 하지만 아직 코로나19의 긴 터널이 끝난 건 아니다 보니까 여러모로 또 우려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저는 흑사병과 코로나19를 비교했을 때 네. 어느 쪽이 더 정서적으로 힘들까 좀 의문이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네. 흑사병을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했습니다. 수치로는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죠. 코로나하고는. 네. 그런데 미디어를 통한 자극을 생각하면요. 지금도 거의 못지않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지구 반대편의 소식도 바로바로 이제 접할 수 있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 유명인들의 죽음은 큰 충격을 주잖아요. 경제적인 부분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게 우연의 일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어린아이들이 억울하게 사망하는 일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네. 저는 이게 경제적 심리적으로 코로나19와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 그래요? 예. 흑사병의 시대를 잠깐 살펴보면 네. 그 시대 사람들이 받았던 스트레스를 짐작케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흑사병이 한창 창궐할 때 아놀로디 투라라는 사람이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모두가 세계의 종말이 왔다고 믿었다. 이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정서가 메마른다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흑사병 시대에는 사람이 죽어도 별로 슬퍼하지 않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자녀를 버리는 부모가 늘었다고 전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혼식이나 장례식에도 사람이 모이지 않았고요. 그렇군요. 그 중에서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도 자녀를 버리는 부모가 많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글쎄요. 좀 소름이 돋으면서 좀 섬뜩한 그런 느낌도 드는데, 우리도 부모로서 혹은 어른으로서의 그런 의무를 저버린 사건을, 최근에 좀 보고 있잖아요. 예. 흑사병 시대의 유럽이 지금보다 더 참혹한 부분도 또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 간의 접촉이거든요. 네. 지금도 사회적 거리두기 하지만 그래도 SNS가 발달해 있어서 직접 만나지 않아도 대화하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근데 당시는 그런 방법이 전무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사회에 던져진 충격파가 훨씬 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SNS가 있으니까 사람 안 만나도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요. 이혜령 선생님이 이제 어느 글에서 이런 걸 소개했더라고요. 여고생들이 친구들과 한참 통화하고 나서 끊으면 나중에 만나서 이야기하자. 이렇게 맞아요. 말한다 하더라고요. 네네. 이런 일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 여고생들 말대로 직접 만나서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면 이 정서적 교감의 폭이 훨씬 넓고 또 깊어집니다. 그러니까요. 하루 종일 통화를 하다가도 끊을 때는 항상 우리 나중에 또 만나서 얘기해 이렇게 하면서 전화를 끊게 되거든요. 예. 정말 100번 듣는 것보다는 또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이런 말도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도 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접촉도 중요합니다. 네. 미국에서 속껴안기 상품 인기라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7월까지 예약이 꽉 차 있을 정도로 이제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네. 팬데믹 상황이니까 가족, 친구, 그리고 특히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자를 안기가 어려워졌잖아요. 그렇죠. 이 고립감을 해소하고자 이제 소가 몸집이 크니까 네. 큰 몸집의 소를 이렇게 껴안고 위안을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신체 접촉이 활발해지면 옥시토신의 분비가 이제 활성화되거든요. 이 소를 껴안으면 소는 웃겠죠. 그렇지만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네. 얼마나 많이 힘들면 이렇게 속 껴안기 상품이 인기일까 하는 그런 좀 생각도 드는데 확실히 이제 SNS만으로는 좀 부족한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손자, 손녀를 오랫동안 이제 만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많이 힘드신데 참 힘든 시기죠. 그렇죠. 네. 이 흑사병이 남긴 정서적인 상처를 좀 저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규모나 깊이의 차이는 있겠지만 코로나19가 남길 어떤 정서적인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물론 그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그냥 미래에도 좀 심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먼저 흑사병 시대를 보면 예술가들은 시대의 풍경을 해골로 완성했습니다. 그러니까 해골 따위의 뚜렷한 물증으로 죽음을 표현하려는 풍조가 만연했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풍조가 한 세대 후에 끔찍한 회의주의로 탈바꿈합니다. 그래서 시와 노래, 철학에 회의주의가 스며들었습니다. 흑사병 이후에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장 강렬하게 자리 잡은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네. 오늘만 살자. 언뜻 이제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이해가 되면서도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좀 동시에 드는 것 같아요. 예. 그 사실은 흑사병의 시대는 생명에 대한 확신마저 가질 수 없는 시대였죠, 한마디로. 그래서 분노하듯이 통념을 부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말하자면 일탈의 일상화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낭교, 강간, 살인이 일가창게 벌어졌다 이렇게 전하거든요. 근데 심각한 건 요즘 우리도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네. 결혼율도 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15세기의 잉글랜드에서 전체 인구 중 4분의 1이 미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은 흑사병이라는 요소를 감안하지 않으면 이건 충격적인 수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네요. 뭐 전체 인구 중에 4분의 1이 미혼이었다고 하니까 정말 충격적인 그런 수치인데 전염병이 이제 종식된 이후의 일인 거잖아요. 예. 그 정서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부분의 후유증이 또 우려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사실 보면 지금도 뭐 후유증이 진행되고 있죠. 네. 얼마 전에 그 미국과 중국의 고위 관료가 만나서 원성을 높였잖아요. 사실 저런 일은 네. 코로나 전에 상상도 못했습니다. 양측 모두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코로나 영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흑사병 이후의 세계를 하나의 교훈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 코로나19의 후폭풍이 지금까지만큼이나 앞으로 클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만 조금 국한시켜서 이야기하면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대중문화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서적인 부분에서 문화의 역할이 크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정서적인 후유증 극복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조금 앞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경제, 정치 이런 게 있으니까 경제나 정치적인 부분은 경제계와 정치계가 나서서 제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겠죠. 네네. 그 대처 방안은 몇 마디 말로 제시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거는 과거를 참고해서요. 코로나 극복 프로그램을 보다 절실하게 또는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해야 한다. 이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후유증에 관한 한 이 평행 이론은 성립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는데 예.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좀 서로를 돌아보고 배려하고 또 필요할 때는 힘을 모으는 우리 한국인 특유의 어떤 그런 기질이 좀 발휘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